이번 주 코스피가 하루 만에 3.12% 빠졌어요. 215포인트가 넘게 빠져서 6,700선이 무너졌어요. 그런데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3조 8천억 원어치를 혼자 샀어요. 다들 팔 때 왜 개인들만 이렇게 샀을까요?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는 상식이에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. 바로 시작해볼까요? 그날 시장을 움직인 건 크게 세 그룹이었어요. 외국인은 3조 9천억을 팔았고 기관도 1조 6천억을 팔았어요. 이 둘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혼자 받아낸 거예요. 그 덕분에 낙폭이 더 커지지 않고 멈췄어요. 같은 하락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였을까요? 왜 이렇게 빠졌냐면요. 미국 국채금리가 5%에 육박했어요. 국제유가는 엿새 연속 올랐고요. 여기에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까지 겹쳤어요. 이렇게 악재 3개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코스피에서 비중이 큰 몇몇 대형주부터 제일 먼저 흔들렸어요. 그런데 이건 그 회사들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 있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생긴 흐름이었어요. 이런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져요. 물가지표도 나오고 연준 의장 발언도 예정돼 있고요. 금리 방향이 아직 다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날 코스닥은 1.4% 올랐어요. 외국인도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샀어요. 같은 외국인인데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산 거예요. 이유는 투자 환경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외국인과 기관은 전 세계 돈을 굴려요.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옮겨요. 나라 단위로 위험을 재는 거예요. 그런데 개인은 달라요. 개인도 다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가격이 흔들리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. 많이 빠졌으니 곧 반등하지 않을까. 그 기대로 더 사거나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외국인 자산운용사는 나라별로 돈을 얼마나 나눠 담을지 미리 정해둬요. 미국 금리가 오르면 그 계산이 다시 필요해지고 그러면 한 종목부터 줄이는 식으로 움직여요. 개인은 이런 계산 없이 지금 싸 보이는지 아닌지로 판단해요. 사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에요.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은 먼저 빠지고 개인이 그 자리를 채우는 흐름이 반복돼 왔어요. 이번 폭락도 그 패턴 중 하나였던 거예요. 내가 가진 펀드나 퇴직연금도 이 세 그룹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흔들려요. 다만 이런 날 빚을 내서 더 사는 건 다른 얘기예요. 오르면 크게 벌지만 더 빠지면 그만큼 크게 물려요. 방향이 아니라 시간과 여유 자금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. 사실 개인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. 실제로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. 과거 코로나 시기 개인 매수 열풍 때도 개인 수익률이 외국인 기관에 크게 못 미쳤어요. 하락 초입에 사서 더 물리는 경우도 흔하고요. 이번처럼 방어에 성공한 날은 오히려 흔치 않은 경우예요. 솔직히 폭락 뉴스만 보면 나도 팔아야 하나 싶어요. 그런데 그날 판 사람과 산 사람은 애초에 다른 이유로 움직였어요. 외국인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개인은 반등을 기다렸어요. 계산도 기대도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. 다만 어느 쪽이 내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 게 나아요. 그래야 다음 폭락이 왔을 때 덜 흔들리니까요. 오늘도 경제 상식 하나 정립.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. 구독하면 쉬워지는 경제 이야기. 함께 나눠요.